실근, 허근의 뜻을 알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생각력이 보죠. 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각각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고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판별하시오. i가 있다면 허수라 그랬죠.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이렇게 근해 공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 근해 공식을 배웠을 때 그때 배우기로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실수가 되겠죠. 근데 0보다 작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거고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루트 마이너스 5는 루트 5i 해서 마이너스가 존재하면 i라는 게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근이 실수이면 실근, 허수이면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별 한번 해보죠. 예제 1번. 근과 계수와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a는 1, b는 마이너스 7, c는 2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없죠. 41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실근. 두 번째, a는 4, b는 1, c는 3.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47은 0보다 작죠. 그래서 i가 이렇게 생깁니다. i가 있다는 거는 허근을 의미하죠. 자, 1번을 직접 해보시고 우리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넘어가죠.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별을 했어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라면 이 루트가 없어지겠죠? 중근,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식의 중근이 생기는 거고, 허근이란 얘기는 붕 떠 있어서 만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기호로 D라고 쓰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한 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얘기할 때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에서 이 b가 2의 배수라면 그 2로 나눈 b 다시를 판별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짝수 판별식입니다.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우리가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죠. 3x제곱 더하기 4x-1에서 근을 판별하시오. 근의 공식을 쓸 필요 없다 그랬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28 0보다 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두 번째, 판별식을 보시면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이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세 번째,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예제 3번 한번 보죠. 2차 방정식 이거와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은 두 개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이걸 합쳐서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하는데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는데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거 전체가 C가 되겠죠. 계산하면 96 마이너스 40A입니다. 96 마이너스 40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리해서 A가 5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허근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96 마이너스 40A가 0보다 작다면 A는 5분의 12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은 직접 해보십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이 각 항의 계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2차 방정식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여기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하고 싶은데 실제로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두 근의 합과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A분의 C 이렇게 해서 2분의 5와 2분의 7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4번 한번 보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식과 이런 식을 구하래요. 이 식은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전개를 해줬을 때 알파 베타 곱과 알파 베타 합 그리고 더하기 1이죠.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고 A분의 C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통분을 해서 양변에 알파 베타 여기는 베타 곱하고 여기는 알파 곱하고 이렇게 나오죠. 각각이 2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답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직접 해보시고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우리는 그 방정식을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인수분해할 때 얘기했던 합, 곱의 모양이 나오죠. 요거를 유념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쉽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를 보고 쉽게 한번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죠. 알파와 베타가 2와 3이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식이 이랬었죠.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는 0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가 여기 들어가고요. 6이 여기 들어갈 테니까요. 2번 1 마이너스 루트 3i와 1 플러스 루트 3i가 있으면 합을 했을 때 루트 3i는 지워지니까 2가 나올 거고 곱을 할 때는 우리 얘기했죠. 앞에 숫자의 제곱 루트 i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4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여기다 쓰고 알파 베타는 4니까 여기다 써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